오늘은 6장 자기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기 센서는 말 그대로 마그네틱 센서가 되겠습니다. 마그네틱. 그래서 그 자석의 유무를 이제 감지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기 센서 예를 보면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의 그 거리계라든가 속도를 측정해주는 그 트림미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원리를 잘 살펴보면 자전거 그 살 부분에 자석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그 닿는 부분에 그 자기 센서를 부착을 해서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그 이제 펄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의 이제 지름을 되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팅을 거기에 맞춰서 설정해 놓으면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간 거리를 알 수 있고 또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바로 자기 센서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오늘 이 챕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센서가 어떤 그 역할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측정되는 건가. 그 다음에 홀 소자에서 홀이라는 게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사람의 이름입니다. 홀 이펙트를 이용한 것인데 홀 센서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안에 그 OPM프라든가 쉬미트리거가 들어가 있는 홀 IC 이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그 다음에 자기 저항 소자 자기에 따라서 어떤 그 저항 값이 바뀌는 자기 저항 MR 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각도라든가 이걸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마그네틱 레시스터 MR 소자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센서의 개요를 살펴보면 자기 센서는 자기 에너지를 검출하는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자 유도 작용을 한 자기 헤드 그리고 탐색 코일 등이 있고 전류 자기 효과를 응용한 홀 소자 및 자기 저항 소자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헤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많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옛날에 그 VTR이라든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뭐 플로피 디스크 또 그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자기 마그네틱 헤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 N극이나 S극의 형태의 어떤 그런 마그네틱 다이폴을 그, 그 감지하는 거죠. 감지해서 써있는 정보를 이제 하는 거, 읽는 방식이 되겠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기 센서들은 홀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홀 효과.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센서에 대항할 수 있는 낮은 자장의 검지 능력은 겨우 0.11 가우스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는 더욱 낮은 레벨의 자기도 있으므로 이것을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도 하나의 그 자석이지 않습니까? 지구의 자석은 북극은 S극, 남극은 N극.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석을 막대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의 북쪽이 S극이기 때문에 N극하고 S극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나침판이 북쪽을 이제 N극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고 지구의 각 위치마다 자석의 세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자기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구의 그 위치 이것을 상대적으로 측정을 해서 GPS가 나오기 전에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그림 여러분들 6.1을 보면 이제 그 자기의 세기 단위가 이제 테슬라도 될 수 있고 이제 가우스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도시의 잡음이라든가 지작이라는 게 이제 지구의 작이죠. 10의 마이너스 1승 가우스. 전자기기에서 이제 나오는 자장의 세기가 있고 그리고 생체작의 인간의 뇌파라든가 인간의 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전기가 우리가 미세 전기가 흐르죠. 우리가 인간의 그 뉴런 자체가
그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체 어떤 거에서도 미세량의 자기가 만들어진다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주로 학습하게 되는 홀 소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10의 마이너스 2승 가우스에서 10의 마이너스 8승 가우스 정도까지 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 광 펌핑 자습계라든가 스쿼드 자습계라든가 브로등 자습계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용이나 이런 용도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대략 현재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그 범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센서, 자기 현상과 자기 센서를 보면 전자 유도작용이 있고 전류 자기 효과가 있고 자기작용, 자기 흡인 반발작용이 있고 초전도 효과. 그래서 어떤 그 일정한 온도로 올라가면 특정 물질이 초전도 재료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자장의 효과, 이제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 그런 그 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핵자기 공명 그리고 자기 광작용, 자기 열작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루는 부분은 전류 자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소자의 자기 성질을 띠고 있는 소자의 전류를 통과시키고 흐르게 하고 자장의 세기를 자장을 인가를 해주면 자장의 유무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나오는 전류 자기 효과죠. 그래서 자기 트랜지스터나 홀 소자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헤드나 커런 자기 헤드나 테코 제너레이터, 탐색 코일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자장에 형성되어 있는 그게 있으면 그 주변에 헤드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전기가 유도되는 그 전기의 이제 방향이나 바뀌는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극하고 S극이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자기 헤드가 지나가게 되면 이 자장의 이 극성에 의해서 여기 전기가 유도가 되는 거죠.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유도 작용입니다. 전기가 자기를 유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고 리드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리드 릴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전기의 코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전기를 통하게 되면 코일에 어떤 전기를 통하게 되면 이쪽은 N극, 이쪽은 S극 이렇게 자석이 하나 형성이 되죠. 자석이 있는 것 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그 S극을 끌어당긴다든가 어떤 철심을 끌어당긴다든가 해서 스위치를 온오프 시키는 그런 형태도 하나의 자기 센서 형태가 제어 장치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예. 이제 자기 홀 소자를 이제 먼저 보면 홀 소자의 전류 자기 효과는 홀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센서부의 전자 이동도가 큰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을 해서 그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검출을 한다든가 DC 브러시리스 모터라든가 자성재료 검출 이런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홀 소자의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홀 소자의 동작 원리를 보면 그 홀 소자는 직류 정전류를 흘려주면 자속 밀도에 비례한 전압을 얻을 수 있는 양호한 직선선을 가진 소형 반도체 자기 센서다. 그러니까 자속 밀도에 비례해서 직류로 정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이제 자장이 존재를 하게 되면 자석의 자개나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개를 전기 신호로 이제 발생을 해준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무엇으로 만드느냐면 인듐이나 안티몬이나 갈륨 비소, 갈륨 아세나이드 이것을 이제 만드는데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이제 홀 소자입니다. 그래서 정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핀이 4개의 핀이 있어요. 그래서 2개의 핀은 전기가
정전류를 일정한 전류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풋 단자죠. 인풋 뭐 아웃, 인풋, 인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제 아웃풋 단자죠. 아웃풋 단자. 출력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정전류를 흘려주고 자석을 여기다 이렇게 인가를 해주면 가까이 되게 되면 출력단에 홀 전압이 나옵니다. 홀 전압. VH 홀 전압이 유도가 됩니다. 이 원리에. 그래서 이 원리를 바로 우리가 홀 효과라고 합니다. 홀 이펙트. 그래서 홀 이펙트를 일으키는 소자, 그것이 홀 센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전류를 흘려주면 자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자장의 세기를 검지하는 그와 같은 소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전류 자기 효과에서 사용되는 자기 센서는 이와 같은 홀 효과를 바탕으로 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자기의 방향이 반대로 되게 되면 출력도 또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렌츠임이라고 한다 이거죠. 반도체 X방향으로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면 반도체의 내부 전자는 전류와는 역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이 외부에서 Y방향으로 자결을 주면 전자는 로렌츠 힘이라 불리는 전자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전자가 힘을 받아서 한쪽에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전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존재를 해서 외부에 자장의 세기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랜덤하게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차가 생기지 않는데 외부에서 N극이나 S극 자기를 인가를 해주면 이 안에 있는 전자가 한쪽으로 몰리는 힘을 받는다는 거죠. 한쪽으로. 그래서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형태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그 양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이동한 그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유도가 되는 거죠. 전압. 뭐에 의해서? 자장의 세기에 의해서 N극 S극에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자장의 세기에 의해서. 그래서 자장의 존재를 유무를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원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전기의 원리도 어떤 도체 내에 플러스 마이너스 일정하게 같이 있는데 그것을 일정한 속도 V로 자장 세기 위해서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전자가 힘을 받죠. 그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은 전위차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전기적인 그 힘의 에너지, 즉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아까는. 다만 여기서는 그 외부에서 자석을 가해주는 거죠. 자석이 사실은 그 존재의 유무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나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Z 방향으로 가해진 힘에 비례하는 전개가 발생을 해서 전압 측정 단자에 전해차가 생기게 된다. 예. 그래서 이 힘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1878년도에 미국의 그 홀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이에치 홀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홀 효과라고 하는데 그 방향이나 이런 것은 이제 전류의 흐름, 이게 전류의 흐름 방향이죠.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그리고 자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반대로 이제 그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제 그 전자력이 만들어진다, 힘이 만들어진다. 프레밍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압도 이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홀 전압, 우리가 이제 자장의 세계가 존재하면 이 RH와 D 같은 것은 일정한 거죠. 정전류도 일정하게 해주게 되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홀 센서의 출력 전압은 이 자장의 세계에 비례해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장의 세기를 우리가 측정을 하면, 출력 전압을 측정을 하면 곧바로 자장의 세기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전류 IC 자석 물질 B에 비례하는 홀 전압 VH가 하고, 아래치는 홀 개수라고 하고, D는 홀 소자의 두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례 관계를 보면 이게 이제 자장의 세기가 있고 출력 홀 전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 전류가 있고 흘려주는 그 소자에 흘려주는 정전류가 있고 홀 전압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커지거나 홀 세기가 커지면 그 홀 전압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정하게 해놓으면 이 비례에서 홀 세기의 비례에서 출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바뀐다든가 이렇게 구부러진다든가 빗선형 구간이 존재하면 우리가 홀 센서를 이용하기 어려운데 그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물질에 따라서 인두만티몬은 전자의 동도가 78,000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갈륨 아세나이드는 8,500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 자기 센서의 그 어떤 특성,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홀 센서의 어떤 종류에 따른 특성들, 온도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홀 소자의 응용회로를 우리는 아무래도 이것을 이제 홀 센서를 제조하는 입장보다는 활용하는 측면을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보면 이제 그 홀 센서의 응용하는 회로를 보통 이제 그 이와 같은 이제 홀 소자 등가를 만들면 이렇게 불평형이 생긴다는 거죠. 불평형. 이 부분이 이제 옵셋이지. 옵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장의 세기가 0이면 이거 실선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점선처럼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서 불평형 전압을 이제 평형화 시키는데 그 방법은 R1 곱하기 R3는 우리가 이제 브릿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R2 곱하기 R4는 같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를 조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이거는 뭐 휘스턴 브릿지 할 때 서로 맞은부분 저항의 값은 같다. 곱순. 그래서 R1 곱하기 R3는 R2 곱하기 R4 이런 식을 했던 거와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장의 세기와 출력 전압이 이 상태로 실선처럼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 되겠죠. 그래서 자장의 세기가 0이면 출력도 0이 나와야 되고 커짐에 따라서 출력도 일정하게 같은 지점을 출력을 내놔야만이 우리가 이제 공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 홀 소자를 구동시키려면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보면 한쪽 단자, 입력 단자에 정전류를 이제 흘려줘야 되는데 그 정전류를 공급해주는 전원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의존성이 높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특성이 좀 바뀐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자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열에 대한 약한 것도 맞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홀 소자를 보통 표현을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 단자가 VH고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원은 일정한 커렉터에 홀 소자에 일정한 전류를 공급해주기 위한 전원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장의 세기를 이렇게 이제 인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출력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일정한 전류다 40도 C에 특성 곡선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구동 방식에는 이제 정전류 방식과 정전압 방식이 있다.
정전류 방식은 말 그대로 일정한 전류를 공급을 해주는 거고, 정전압 구동 방식도 이제 이 홀 소자의 내부 저항이나 이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 이제 I는 이꼴 R분의 V가 되죠. 그래서 V를 일정하게 해주면 R이 변하지 않는 한 일정한 전류가 공급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정전압 구동회로 이해를 봅니다. 이 전압을 인가해주고 전원을 인가해주는 거죠. 정전류 구동회로는 오프앰프나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일정한 전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예, 이와 같은 방법이시겠죠. 정전류 오프앰프가 인가가 돼서 일정한 전류가 이제 공급이 되도록. 그래서 IC는 RC분의 VC다. 흐르는 전류가 그러니까. 예, 정전류 구동 방식, 정전압 구동 방식. 어떻든 그 홀 전압을 우리가 감지를 하는데 그 홀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가 되면 이게 자장 때문에 자장의 세기가 바뀐 건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출력 전압, 홀 전압은 홀 전류하고 그다음에 자장의 세기니까 이것을 일정하게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홀 전압하고 자장의 세기 비례 관계에 성립하도록 이렇게 회로를 꾸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홀 소자에서 나오는 신호는 되게 미세한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압이 미세한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OPMP에 의해서 증폭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교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런 형태의 공급이 되게 증폭 이득 계획이 RB 그 다음에 RA 더하기 ERI 아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A는 A에 걸리는 전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ER 아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 저항이 되겠죠. 출력 저항. 이 두 전압의 차가 이제 증폭이 되는데 이 개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즉 외부에서 나오는 그 ERB 저항하고 이 RA 저항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증폭 계수를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사용되는 외부 저항 값을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OPMP의 어떤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OPMP의 원래 오픈룹 게인은 A지만 이 부교환을 쓰게 되면 외부에 연결해준 그 저항 값에 의해서 증폭 계수가 달라지죠. 증폭도가. 그래서 좀 더 그 반도체보다는 저항에 어떤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증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모터웨어로 해서 홀 소자의 접속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홀 소자를 연결을 해서 직렬 접속이라든가 병렬 접속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그 모터의 어떤 회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겠죠. 회전뿐만 아니라 회전 방향까지. 그래서 홀 소자에는 응용을 보면 특성상 자기의 세기를 전기 양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무접점 스위치, 접점이 없는 스위치는 접점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스파크가 생기나 여러 가지 그 에이징 문제가 생기는데 자석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접점을 하지도 않고 자기 세기를 유무로 감지를 해서 온오프가 되니까 유용하겠죠. 회전하는 그 샤프트에 홀 소자를 붙이게 되면 아까 우리 자전거 예를 든 것처럼 그 회전 속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위치 검출기, 또 변위기. 위치 변출기면은 위치 해당되는 부분에 홀 소자를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고 뒤에 그림을 보면서도 설명하겠어요. 변위계, 이동하는 부분, 어디서 얼마까지 이동했느냐.
이동하는 부분 위에 자기 센서를 붙이고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도구를 이용해서 얼만큼 이동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해 줄 수 있겠죠. 자속계, 전압 전류 변환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 소자는 안정화된 반도체 소자로서 전기적으로 과도 특성이 우수하며 많은 응용으로서 이용이 돼서 편리하다. 그 다음에 교류나 직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덕턴스가 작아서 응답 소수가 빠르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뒤에서도 보면 각종 모터의 회전수 검출이라든가 모터 구동이라든가 CD나 DVD 등의 그 제품, 또 정보기기 팬이라든가 프린터, 리니어 위치 검출을 한다든가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라든가 그런 용도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 소자는 일단은 여러분들은 홀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센서다. 그래서 한쪽에 자석을 넣고 그것을 이제 감지하는 용도로 쓰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전자가 있고 이제 로터가 있는데 여기 회전자의 로터에 여기다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 이제 자석을 넣게 되면 N극 S 홀 센서를 넣게 되면 여기 보면 홀 소자가 이렇게 있죠. 홀 소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N극 S극이 있으면 회전할 때마다 이 각각이 감지를 하죠. 어떤 위치가 가 있다, 어떤 위치가 가 있다. 한 회전을 할 때마다 나오는 펄스 수를 그러니까 카운팅하면 얼마큼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가 하는 것도 쉽게 감지가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로터도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인덱스 검출. 이거는 그 전에 이제 플라피 디스크 같은 데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해서 홀 소자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자석이죠. 자전거 바퀴가 속도 측정하는 게 똑같습니다. 살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리고 속도로 가까이 되게 되면 1초에 10초에 뭐 1시간에 어떤 속도로 감지가 됐는지 회전 속도를 감지할 수가 있겠죠. 이런 쪽에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치 검출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홀 소자가 있고 그다음에 자석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게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홀 소자가 자석을 감지를 못하니까 없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정상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위치를 이제 감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상하 좌우를 그 상태를 체크하는 용도로도 홀 소자가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같은 유사한 원리가 되겠죠. 홀 소자가 여기 있고 이게 여기 액체에 따라서 이게 뜨고 안 뜨고에 따라서 뜨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더 내려가면 이 부분에 접촉이 되겠죠. 그래서 빨리 물을 더 채워 넣어라 라는 그 신호를 줄 수 있겠죠. 이거의 상하 좌우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플로트 자석 어떤 물에 뜨면 요게 이제 자석이 쭉 있는 거죠. 자석이.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곳에 자석이 동작하느냐 다 여기 홀 숫자가 다 나오는 거하고 이쪽 부분만 나오는 거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회전수를 측정하는 거죠. 펄스 인코더라고 해서 회전수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슬릿 이런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쪽 부분에 이런 광 센서 또 이런 수광부와 발광부를 이렇게 해서 광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걸 차단하는 거에 따라서 회전수를 카운팅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센서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회전에 이런 슬릿이 쭉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팔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그게 아니고 무접점으로 홀 소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로테이터에 회전자에 이렇게 S극 N극을 교대로 쭉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회전할 때마다 이제 펄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펄스 수를 카운팅해서 속도나 위치를 제한할 수가 있겠죠.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유량계. 이제 이게 그 물이 이렇게 지나간다든가 기름이 지나갈 때 이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그 물의 유속의 유체의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요 회전하는 부분에 N극S극으로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그 우리가 장치를 해놓으면 회전하면 요 N극S극이 빨리게 바뀌겠죠. 그래서 홀소자에서 그것을 펄스화해서 측정하게 되면 이제 속도를 또 유량 단위 면적당 속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양이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성재료 검출하는 용도로. 그래서 어떤 그 자성체가 지나가게 되면 자석이 있고 지나가게 되면 이게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홀 소자가 동작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물체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류 스위치. 전류 스위치는 이제 홀 소자 이렇게 있고 코어가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면 여기 자장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홀 소자에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를 때는 전자석 같은 그 코일이 안 만들어질 테니까 동작을 안 할 테지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장이 형성되고 그것을 홀 소자에서 감지를 해서 이제 그 유무를 판별을 한다든가 하는 거죠. 전류 센서도 마찬가지고. 예, 선형 위치를 검출하는 것. 여기에 이제 H1, H2가 있다면 이게 자석이 좌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동을 했는지 이동량과 H1, H2 극단적으로 완전히 닫히겠다 그러면 H2는 0이고 H1은 존재하고 완전히 열렸다 벗어났다 그러면은 벗어났는지 안 왔는지 그 이동량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일정하게 이제 전압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상으로 살펴봤던 것을 주요 특성을 정리를 하게 되면 정전압 방법과 정전류 구동 방법이 있다. 홀소자가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원을 넣어줄 때 그리고 재료는 인듐 안티면 인듐 비소, 갈륨 비소 이런 형태가 사용이 되고 집 자체가 있는 것과 집 자체가 없는 것이 있다. 집 자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석을 좀 더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서 자석이 이제 분산되지 않도록 그걸 이렇게 한쪽으로 자기가 홀 센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 자체가 있는 것은 적은 자장에서도 포화되기 쉽고, 예. 집 자체가 없는 홀 수자는 자기에 대한 홀 전압의 직선성이 좋다. 그 다음에 홀 소자는 계층용과 일반용이 있다. 그리고 사용 소자와 구동 회로에 따라서 온도 특성이 달라진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홀 수자의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자석이 일정한 한 상태에서 전류 방향도 이제 바뀐다. 하는 얘기고. 홀 소자의 접속법에는 직렬과 병렬이 있고 홀 전류와 홀 전압은 그 VH는 앞에서 우리 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홀 전류와 그 다음에 자속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홀 전류에 대응해서 자기 반려를 수반할 수 있다. 그리고 홀 소자는 오믹 구조이다. 그 홀 소자는 저항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핀의 어떤 그 극성의 문제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거는 있겠죠. 어떤 게 입력 단자고 어떤 게 출력 단자고 하는 것은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4핀입니다. 4핀. 예. 그래서 이것은 홀 소자의 그 대표적인 그 아사히 카세이사
우리나라 한자어는 국화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온 홀소자 이해를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홀소자를 이렇게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제 크기를 보면 뭐 이렇게 밥풀 정도의 크기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다른 곳에 이렇게 밀착돼서 연결해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에서 쉽게 이렇게 확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개별 소자를 이용해서 뭘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루기가 작고 핀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 홀 IC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홀 IC 우리가 IC처럼 쓸 수가 있으니까 트랜지스터처럼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홀 수자의 외관과 취형 관계인데 이 외관을 보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겁니다. 2.9mm입니다. 2.9mm. 이것이 1.5mm. 그러니까 한 2mm, 2mm by 3mm니까 굉장히 작죠. 그래서 1번 입력과 출력, 1번과 3번이 입력이고 2번과 4번이 출력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 전압도 이 감도에 따라서 C, D, E, F, G. 그래서 홀 전압이 그 168에서 204 전압이 나오고 똑같은 50mm 테슬라에서 감도가 이제 좋은 거는 전압이 더 크게 나오는 거죠. G 전압이. 감도가 작은 거는 작게 나오고. 그래서 홀 소자 자체도 랭크가 구분이 돼 있다. 그래서 홀 보면 그 전류가 최대 전격 전류가 20mA. 그 다음에 보통 40도씨 정전류 구동을 할 때 이 정도 흘려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동작 온도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홀 출력 전압은 168mV에서 370mV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회로에 활용을 하려면 증폭을 해줘야 되겠죠. 나머지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홀 수자도 있습니다. 아까 HW300B라고 하는 것도 이런 형태. 아까는 이렇게 SMD 타입 형태가 있었지만 이런 형태로 핀형으로도 제공이 됩니다.